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 김성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소년 아동심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담심리를 전공했고요. 지금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상담 전문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저희가 학부모님들로부터 사연을 받았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 현재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 채널을 오래 구독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서울대생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서울대 친구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멘토들의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접했습니다. 솔직히 엄마로서 내 아이가 뒤처지고 또 특히 한 아이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사교육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겁을 먹고 학원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친한 엄마들은 벌써 대치동 학원에 줄을 섰다는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고 수학 선행은 이미 문과 분량까지 다 뗐다고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 사이에서 조급함만 늘어가고 내 아이는 계속 따라주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이 왔네요. 사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약간 어떠셨는지. 사교육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제가 했던 고민은 아니지만 한동안 엄마가 이제 사교육을 보내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하셨던 것들을 알고 있어서 저 짧은 사연만으로도 부모님들의 고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고민인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학생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게 짧은 사연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잘 이끌어주고 싶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또 잘 따라와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 우리 아이만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 주체는 자녀라는 거죠. 자녀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또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부모의 이런 걱정과 조바심들이 자녀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에 보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할 때 겁을 먹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공부를 좀 겁먹는 아이, 공부를 막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여쭤볼게요.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지점인데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잘 하면야 너무 좋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한테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가 재밌었나요? 어떤 대답을 할지 이제 막 연상이 되는데 청소년 시기 학창 시절에 공부가 재밌었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한데 저는 재미없지 않았거든요. 좀 당황스러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딱 엉덩이 붙이고 그냥 머리 싸매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데 이제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계속 겁을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학원을 가는 게 겁나는 이유는 사실 잘해내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발견한 거는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한번 더 힘을 내볼까?
조금 더 용기를 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1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 공감돼요. 네. 저희 언니가 공부를 하기 싫다는 약간 음악이나 예술을 하고 싶다던가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지원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언니가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믿어주시는구나라는 인상을 언니도 받았던 것 같고 자연스레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기는 하는구나를 좀 더 쉽게 설득당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아이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뭔지,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부모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자꾸 가리키려 하지 말고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사연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 아이가 혹시라도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조급함이 드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진다. 그런 느낌이 들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제 불안하고 막 조바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뒤처지는 아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만들게 돼요. 막연히 뒤처지는 것 같아 라고 불안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하면 지능이나 뭐 주의력 결핍 또는 정서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부모가 이런 태도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자녀의 자존감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럴 때 자신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런 내 자녀가 뒤처진다는 나의 생각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는 부모가 이제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이 자녀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녀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만큼 스스로를 믿게 돼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자기 신뢰 또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저 딱 하나 떠오르는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늘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 딴에 너무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선발형 고등학교를 가면서 첫 성적이 생각보다 나쁜 성적이 아니었음에도 처음 받아보는 등수였기 때문에 너무 막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저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서로 더 잘한다고 제가 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들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성적 나오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날 저한테 뭐 성적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번에 성적 나온 거 수고했고 너가 너의 그 가능성만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평생 갖고 사는 무슨 좌우명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 저한테 위로였고 왜냐면 실제로 뒤처지는 게 아니었는데도 저는 뒤처진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쵸,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다.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막 이 생각을 했었고 저는 제가 그 이후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이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성적을 푸벅 올렸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계속 저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를 계속 아빠의 말에 힘입어서 되뇌이면서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 자책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의 한마디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저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녀 본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누군가 알아봐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거.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터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엄마 나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그리고 오면은 너무 잘했다. 엄마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없으셔요.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100점 몇 명이에요. 아, 진짜. 네. 저희 엄마는 늘 너가 더 기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너가 제가 제일 기쁘지. 교과서에 나오는 듯한 부모님을 어. 만난 되게 행운아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100점을 마저 와도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거를 기꺼이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 전에 100점이 몇 명인데 얘 한 명밖에 없으면 그때 가서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해낸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주고 그 결과를 내기까지 수고한 과정을 인정해주고 하는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 엄마 아빠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민이 많으신 우리 사연자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부모가 잘 이끌어주면 자녀가 잘 따라와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모 자신이 스스로 좌절감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거는 부모의 소망이지 이제 아이의 소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인 내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소한 부분부터 자녀와 함께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각 다양한 선택지들의 강점과 취약점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결과들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많이 대화해보고 자녀들이랑 그 고민 같이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